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암 그들은 이렇게 치유되었다. 원어는 레디컬 호프입니다. 자, 저자는 켈리 터너 박사예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모든 본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암 환자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켈리 터너 박사는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 일부에서 원어는 레디컬 리미션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근본적으로 그냥 증세만 억제해서 항암 한 번, 방사선 한 번, 항암 한 번, 방사선 한 번, 수술 한 번 이렇게 증세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했는데 1년 안에 재발돼서 오신 분들이 여기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인 치유 생존자들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한 내용이 1부 레디컬 리미션이었다면 2부 레디컬 호프에서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일일이 각각의 사유를 인터뷰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이 왜 밀가루 음식, 마치 유방암 환자, 난소암 환자, 전립선암 환자와 같은 호르몬성 암 환자들이 그들의 식단에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과 같은 그런 그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것 성분을 특정 단백질,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 바로 IGF-1,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들어있는 IGF-1이나 메티오닌을 제한했을 때 그들에게 아주 신속한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에게 그리고 장누수 증후군으로 비롯된 모든 궤양성 질환 환자들에게 있어서 글루텐을 제한했더니 일주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기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왜 이 글루텐을 제한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2008년 팔머님에 대한 이제 한 환자의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에 팔머는 4년간 매일 주사를 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고 원치 않는 부작용만 일으킨 약물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적인 항암 20차, 30차, 방사선 20차 하셨는데 계속 재발돼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라 중단하기로 결심하시고 오신 팔모 여사의 이 사례와 비슷하죠. 자, 약물 중단 후에도 다발성 경화증 증상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시기와 또 차도를 보이는 시기가 번갈아서 회복됐다가 또 다시 재발했다. 회복됐다가 재발했다. 이런 그 사례들이 계속 번갈아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팔머가 45세가 되던 2010년 10월까지 무려 26년 동안 팔머의 이 다발성 경화증 증세는 재발됐다가 다시 완화됐다가 재발됐다가 다시 완화됐다가 이러한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팔머는 그 당시에 어떤 증세가 있었냐면 심한 피로감을 느꼈어요. 마치 가난자들이 부신 호르몬이 안 나와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는 것처럼 굉장한 피로와 그리고 몸통 주위에 이렇게 불편한 저림 증세, 항암하시고 방사선 하신 분들이 이 손발 저림이 많듯이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와도 손발 저림 증세가 심하지만 이 몸통 주위에 상당히 불편한 조임이나 저림 증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침마다 일어나면 마치 이 다리에 몸통에다가 납을 단 것처럼 온몸이 이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걷는 것이 어려워질 정도로 이 납을 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다리 등의 아주 불편한 증상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팔머에게 직관적인 목소리가 아주 잦은 변비와 매 식사 후에 부글부글거리는 증상에 대해서 쿡 찌르듯 제가 지난 시간에 넛지 알려드렸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강제할 때가 많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강제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보고 아름다워지라고 천연계를 옆에다 두시면서 소영아, 너 천연계의 저 아름다운 꽃들을 봐. 저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어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천연계에서 너의 마음의 힐링을 얻으렴. 그러면서 저 아름다운 천연계를 보면서 우리의 성품이 아름다워지도록 팔꿈치를 슬쩍 찌르면서 넛지합니다. 그죠?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자,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제 모든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이제 나는 근본적으로 치유되리라 하면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지금 당신의 현재를 만들었다면, 나의 현재가 이렇다면 내가 멸망이 시작된 그 지점, 내 타락한 식욕을 극복하고 내가 이제는 제발 완화의 이 불편한 사이클을 이제는 중단하리라. 그리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팔모 여사의 경험을 통해서 너치당해야 합니다. 예. 쿡 찌르듯 그녀에게 뭔가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팔모는 치료팀의 기능의학 영양사, 다시 말하면 영양의학이나 기능의학 영양사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기로 결심합니다. 현대의학이 지금 이제 한계를 느끼자 이제 기능의학, 통합의학, 하버드 의대나 존스 홉킨스에서 라이프스타일 메더신으로, 다시 말하면 모든 만성질환은 생활 습관병, 음식물 습관, 그리고 먹는 습관, 그리고 생활하는 모든 운동하지 않는 습관,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근본적인 치유를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팔모는 결심했어요. 증상을 줄여주고 억제하는 약으로 내 질병을 위치와 형태만 바꿔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이 지긋지긋한 26년 동안 달고 있던 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제거하리라라고 결심하면서 이제 영양의학, 기능의학을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그림이 하나가 있네요. Symptoms of MS. 바로 다발성 경화증의 약자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증세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멀티플 스클로시스, 다발성 경화증이란 무엇이냐면요.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중추신경계에 이 영향을 미치는 오토이문 디지즈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을 일컬어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소하십니까? 여기 종종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이 한 달에 한 명씩은 좀 종종 오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다발성 경화증의 증세는 어떤 증세를 가지고 있냐면 특별히 시력이 상실되거나 시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시력이 저하가 되고, 그런데 한쪽이나 양쪽 눈 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만큼 시력이 저하되거나 시력이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trouble thinking and processing information quickly, 정보를 아주 신속하게 사고하거나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갑자기 차가 뛰어들거나 그러면 확 피할 수 있는 이런 인지력이 생기는데,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정보를 아주 신속하게 사고하거나 처리하는데 상당히 이 문제가 생기면서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confusion and other cognitive changes, 이거 보니까 그래서 아주 이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혼란을 겪고 그 외에 어떤 인지적인 변화, 인지 장애가 조금 오는 것이 다발성 경화증의 대표적인 증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slurred speech, 아주 이 말투가 멍하고 마치 제가 그 뇌졸중 뇌경색 증세를 기억하세요 할 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르세요? 패스트 증세, 뇌졸중 뇌경색,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이 뇌졸중 뇌경색일 때 패스트를 기억하세요 했는데 이 F 약자, F는 뭡니까? 기억 안 나세요? A, S, 스피치가 어눌해지는 세 번째 증상입니다. 팔이 안 올라가고. 예, 그때 뭐냐면 여기 증세처럼 보니까 이 말이 어눌해져요. 예, 마치 뇌경색 뇌졸중처럼 아주 흐리멍텅해집니다. 스피치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 다발성 경화증의 증세이기도 하고, numbness in the body and face. 이 몸이나 이 얼굴이 이 저림 증세가 옵니다. 예, 마치 뇌경색처럼 저림 증세가 오고, 백페인, 요통이 있습니다. 등에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상당히 약해져요.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 bladder control problems, 이게 뭐냐면 방광을 조절하는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오줌 소태처럼 이렇게 찔금찔금 요실금 증세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방광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다발성 경화증 증세가 있는 분들은 발이나 발목이 자주 붓습니다. 이런 증세를 가지고 계신 증세가 이제 다발성 경화증인데, 자, 이런 다발성 경화 증세를 앓고 있는 팔모가 이제 어떻게 이제 회복이 됐는지 그 사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질병에 적용을 하시면서 힌트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영양사가 팔모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혈액 검사를 좀 했습니다. 그 결과
팔머가 인구의 약 30%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셀리악, 글루텐 민감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자, 여러분, 글루텐은 이제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 성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밀가루에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셀리악 증세는 뭐냐면 소장에 발생하는 유전성 알레르기 질환이 바로 셀리악병인데요. 요 셀리악병과 아주 비슷하게 글루텐의 민감성을 나타내지만 셀리악과는 다른 형태를 가진 것이 바로 비셀리악, 마치 팔머가 가지고 있는 이 비셀리악 글루텐 민감성인데요. 팔머가 소수의 사람들만 걸리는 셀리악병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글루텐, 자, 글루텐이 뭐라고요? 밀가루 음식, 특별히 곡물에 있는 단백질 성분인데 통밀, 호밀, 귀리, 보리, 뭐 흰밀가루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곡물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인데 이 글루텐의 이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궤양성 장 증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다 그래요. 다발성 경화증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자들에게 있어서 글루텐을 제한했더니 상당히 빠른 호전을 보입니다. 사실 저희가 하늘마을이 콩고기가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환우분들이 오시면 이게 정말 고기 맛인 것처럼 갑자기 눈들을 뜨시네요. 주무시다가 이 고기자 나오니까 갑자기 다 눈들이 커져요. 그래서 이제 콩고기를 만들어 드리고 환우분들이 정말 이거 고기의 식감과 정말 그 비슷한 그런 맛을 느끼시면서 밀고기가 나오는 날이면 그날 여러분들이 다 과식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장폐색이 있는 분들이 장폐색 증세가 더 심해지면서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몇 점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을 내십니다. 자, 그래서 이 글루텐 민감성이 모든 암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장누수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세를 이제 유발할 수 있는데 이제 한번 보세요. 팔머는 평생 동안 거의 모든 식사 때마다 글루텐을 먹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현대 식생활이 글루텐이 많이 들어가 있죠. 요새 젊은 친구들은 거의 밥보다는 빵을 주식으로 먹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피자나 뭐 핫도그. 그런데 팔머는 일반적으로 아침 식사로 과일, 채소와 함께 통곡물 시리얼을 먹고 여기 시리얼에도 들어가 있죠. 점심에 빵에 통밀빵에 샌드위치를 먹었고 다 밀가루가 들어가죠. 저녁에 파스타와 피자 다 밀가루죠. 자, 주말에는 가끔씩 맥주도 마십니다. 이 담석 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팔머가 먹는 모든 음식에 글루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모든 글루텐이 바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장내 미생물 군집과 장 내벽을 손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양사가 팔머에게 밀가루 음식을 제한하도록 권면을 하면서 장누수 증세, 바로 모든 병의 시작인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장이 줄줄줄줄 일명 장누수, 누수가 뭔지 아시죠? 줄줄줄줄 새는 겁니다.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장의 과투과성이 있기 때문에 팔머가 이 다발성 경화증 증세를 앓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혀냅니다. 자, 그런데 이 크론씨 병에게도 지금 이 글루텐을 제한했더니 엄청나게 빠른 회복을 보이더라고요. 궤양성 위장 증세, 이런 증세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빨리 호전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케거 신드롬은 이 장 누수 증후군을 의미하는데 정상적인 장의 형태를 보면 이 노말 타이트 정션 해갖고 이 세포가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밀집되어 있는데 리케거 보시면 여기 장세포가 염증 상태가 있을 때는 줄줄줄줄 새는 게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타이트한 정션이면 이 장이 새지 않겠죠. 그런데 염증 상태가 있을 때는 장이 줄줄줄줄 새는 것을 일컬어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영양사가 글루텐 섭취의 위험성과 글루텐이 장누수를 유발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나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팔머에게 영양사는 식사에서 글루텐을 없애도록 하고 장의 내벽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허브로 구성된 장치유 프로토콜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26년 동안 치료되지 않았던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 글루텐을 제거한 지 일주일 만에 모든 위장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장에서 소화효소가 잘 분비가 안 되고 연동운동이 안 되고 위장에 영양분이 흡수 안 되는 분들, 장누수 증후군에서부터 모든 대장, 궤양성 질환, 대장염, 대장암 모든 것이 사실은 많은 의학자들이 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리키거 신드롬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변비설사가 교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폐색이 심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다발성 경화증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글루텐을 제거한 지 일주일 만에 여러분의 모든 위와 장의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먹고 나도 꾸르륵 다들 그러시죠. 하늘마을 오니까 왜 이렇게 하수구 내려가는 소리가 나요? 이 장에서요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불편한 증상이 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글루텐을 치운 지 한 달 만에 다리에 납이 단 것이 납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몸통 주위의 긴장도 풀리고 저림 증세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다발성 경화증에 이 말투가 어눌하건 이런 증세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발목과 발등이 부었던 부종 증세까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팔머가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었는데요. 자, 팔머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환우들을 케어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머는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게 홍반증 아시죠? 루푸스. 예, 홍반증이나 또는 관절염, 류마티스, 이런 다발성 경화증, 예, 이런 증세들을 앓고 있는데요. 자가면역 질환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대개는 관련 유발 요인들이 하나의 조합을 이루어 작용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의 유발 요인들을 일컬어 팔머는 파이츠, 싸움이라고 부르는데 파이츠라고 부른 것은 이 약자가 있습니다. 바로 파이츠의 첫 번째 F는 푸드 뭐죠? 음식. 그래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왜 식단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영양의학을 통해서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인펙션, 감염의 약자가 I, 두 번째 파이츠 I, 인펙션, 감염에 의해서 모든 만성질환이 유발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이 시작되는 대장암, 대장염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의 시작점은 바로 gut health, 장의 건강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암 환자, 유방암 환자, 간암 환자, 폐암 환자 다 5단계 해독으로 이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 무엇이 답이다? 해독이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단계 해독을 하시는데 대장암뿐만 아니라 위암, 간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첫째, 대장폐색부터 뚫는 거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이 gut health, 장 건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대장암이나 직장암, 결장암 환우분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사실은 글루텐을 제거한 식단이 상당히 여러분의 이 장 누수 증후군을 완화시키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대장암 환자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시선을 맞추고 있는 분들은 이걸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파이트의 네 번째 H는 바로 호르몬 밸런스입니다. 여기 이제 갱년기 장애 증세뿐만 아니라 지금 레드클로바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물론 이제 혈액이 고지혈증 증세가 있어서 혈전 용해제인 와파린 대용으로 이제 자연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레드클로바를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레드클로바를 드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갱년기 증세.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성분들도 갱년기 증세가 많습니다.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세는 이게 열이 막 얼굴이 불그락 해주고 열이 올라오는데 뿐만 아니라 막 이렇게 굉장히 며느리도 미워주고 자꾸 자녀들에게 짜증내고 이거 대표적인 갱년기인데 저는 갱년기 지나갔어요 하시는데 특별히 항암 방사선 수술하시는 분들은 갱년기 증세가 자주 옵니다. 갱년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주 옵니다. 그런데 이 갱년기 증세가 오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르몬의 불균형이에요. 호르몬의 불균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상선 호르몬이 잘 안 나와갖고 추위와 더위에 민감하시고 또 이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해지시고 부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면 손발이 저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증세가 오시고 여러 가지 지금 호르몬의 불균형 증세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많은 만성질환을 회복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대신에 에스트로겐은 여러분들이 우유나 계란을 통해서 동물성을 통해서 섭취하는 이런 그 에스트로겐 대신에 그거는 자꾸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난소암 같은 호르몬성 암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들이 콩단백질을 통해서 이 호르몬 균형을 맞추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호르몬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그리고 콩, 그리고 뭡니까 현미 여기에 들어있는 이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성분, 가장 강력한 항암제로 요새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IP6 피트 산염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글루텐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대신에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 여러분들 햄프씨나 아마씨나 치아씨드 같은 에스트로겐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종양을 점점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아닌 아이소플레본
주성분인 콩이나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좀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소. 그래서 5단계 해독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만성질환이 굉장히 신속하게 회복되시면서 유소영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젊어지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뭐죠? 예, 예. 프리하면 뭔지 아시죠? 당신은 너무나 소영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소영으로 나가시려면 이 몸에 있는 독소를 다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으로요. 아무리 좋은 음식 드시고 아무리 운동하시고 이번 주에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의 건강 레벨이 평상시에는 많아야 7개, 10개. 보통은 2, 3개 안 좋은 것들이 없어졌는데 요번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17개가 없어지시고 와 이번에 보니까 뭐 보통이 7, 8개 안 좋은 것들이 다 빠졌는데 보니까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운동을 하셔서 운동 효과가 2배 이상이 나타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체육관에 있는 트램폴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림프순환이 무려 30배에서 300배가 올라갔더니 여러분의 이 기능이 너무나 좋아져서 제가 이번 주에 전날은 완전히 지옥을 갔었는데 어제 검사할 때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레벨이 높아져서 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요양원 닫아야 되나? 하다가 어제 보니까 여러분들 건강 레벨이 너무 좋으니까 아니야. 조금만 더 인내하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소를 제거하는데 음식으로 이 내부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또는 에어로빅, 줌바 댄스만 에어로빅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산에 다니면서 이 맨발로 이 어싱 하시는 것도 에어로빅이고 산소와 함께 운동하는 모든 운동은 에어로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로빅이나 또는 이 트램플린이나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독소를 제거하시기도 하고 트램플린에 올라가실 때 나비 운동을 하시면 벌써 어린아이처럼 까르르 소리가 나옵니다. 스트레스 날리는데 한 방이면 날아가죠. 그래서 이 파이츠, 질병과 싸우시려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머가 이제 많은 환우분들을 케어하면서 자기가 자가 면역 질환에서 완전히 근본적인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와 같은 많은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파이츠를 제거하도록 요구합니다. 자, 현재 팔머는 이분이 바로 이 다발성 경화증으로 26년을 씨름하시던 팔머 여사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기능의학 건강 코치이자 강연자로 활동하면서 자가 면역 질환을 이겨라 Beat Autoimmune이라는 이 자가 면역 질환과 싸워서 이겨라 이런 내용의 책을 써서 자신의 치유 여정을 자세히 공유하면서 많은 만성 질환 환자를 케어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질병이 선물이라는 말을 믿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게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선물이라고요? 말도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유방암이라는 간암이라는 폐암이라는 그리고 재발돼서 전이돼서 척추까지 전이돼서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생긴 일어난 어떤 happening to you 당신을 힘들게 하고 당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이 상처를 오른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듯이 여러분의 몸에 있는 이 독소들과 염증들을 제거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롭게 복구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난 happening for you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머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26년을 고통을 받으면서 팔머가 이거는 지금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happening to you가 아니라 바로 happening for you. 아, 내가 완전한 건강체로 근본적인 치유를 회복해서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당신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바꾸면서 근본적인 치유를 했더니 완전히 근본적인 치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초대장입니다. 왜? You are what? 유인. 내가 병든 건 내가 먹은 무엇 때문에?
음식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생활 습관, 식습관, 그리고 마음의 이기심,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모든 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균형이 깨어진 것들을 다 내어버리니까 완전한 근본적인 치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 일은 여러분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억압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전보다 훨씬 더욱더 건강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새롭게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삶에서 균형을 잃거나 조화롭지 못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그 습관을 다 버리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도움되셨습니까? 네, 팔모여사가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모든 병의 현장은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는 더 이상 지금처럼 아프지 않게 완전한 건강체로 일어나시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